네이마르가 마침내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브라질 대표팀에 복귀하는 순간이자 2014년, 2018년, 2022년에 이어 그의 네 번째 월드컵이기도 합니다. 최근 브라질은 끊임없는 부상 악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첼시, 에스테반, 헤알 아레오도리 같은 핵심 자원들이 줄줄이 이탈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15골을 터뜨린 ჟ아오 페드로마저 예상 밖으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운 이름이 바로 네이마르였습니다. 어쩌면 이번 선택은 브라질, 아니 셀레상 마지막 승부수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아시아 반대편에서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알 나스르는 AFC 챔피언스리그의 결승에서 감바 오사카에게 무너졌고 호날두는 또다시 우승 트로피와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파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패배 이후 호날두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축구에서는 준우승팀 선수들이 고개를 숙인 채 메달을 받는 장면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슈퍼스타가 시상대 자체를 거부하는 장면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네이마르와 호날두를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월드컵이 그들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솔직히 저는 이번 월드컵이 현대 축구 역사상 가장 슬픈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손흥민, 살라, 데브라위너 2010년대를 지배했던 축구의 아이콘들이 이제는 모두 국가대표 커리어의 마지막 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 싸우고 또 누군가는 대표팀 유니폼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꽃을 지키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과 동시에 이번 월드컵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라민 야말, 엘링 홀란드, 플로리안 비르츠 이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대회가 아닙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대한 전환점에 더 가깝습니다. 과연 마지막에 웃게 될 선수는 누가 될까요? 누가 자신의 라스트 댄스를 가장 찬란하게 끝내게 될까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단연 The Last Dance, 바로 마지막 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가장 완벽하게 상징하는 두 선수, 바로 메시와 호날두입니다. 21세기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라이벌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호날두는 이제 41살입니다. 메시 역시 38살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다음 월드컵은 없습니다. 특히 메시가 카타르에서 월드컵 우승으로 모든 꿈을 완성한 지금 호날두는 누구보다도 이번 대회를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018 러시아 월드컵은 사람들의 기억보다 훨씬 더 많은 아쉬움을 남긴 대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호날두 개인의 퍼포먼스는 엄청났습니다. 그는 대회 베스트 11에 선정됐고 조별리그에서 사실상 혼자 포르투갈을 끌고 갔습니다. 특히 스페인을 상대로 터뜨린 전설적인 해트트릭, 그리고 경기 막판 프리킥 동점골은 지금도 월드컵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호날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골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잡이 중 한 명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기록이죠. 그리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호날두는 폭풍 한가운데서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텐 헤이그와의 갈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계약 해지,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 하지만 정작 경기장 안에서는 기대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전에서 그는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고 현지 언론과 팬들의 비판은 엄청났습니다. 포르투갈은 조 1위로 통과했지만 결국 토너먼트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경기장을 떠나던 호날두의 모습은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슬픈 장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호날두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알나슬 유니폼을 입고 있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꾸준히 골을 넣고 있습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도 5골을 기록하며 상위권 득점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포르투갈은 역대급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원에는 비티나, 조아오 네베스, 마이누가 버티고 있고 공격진에는 레아오, 페드로 네토, 벨라르도 실바 같은 폭발적인 자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포르투갈은 호날두가 대표팀에서 경험한 가장 완성도 높은 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정말 마지막으로 그의 커리어에서 유일하게 비어있는 그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릴 최고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조 추첨 결과도 포르투갈에게 꽤 좋은 편입니다. 콩고,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와 같은 조에 편성되면서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팬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단순히 16강 진출이 아닙니다. 호날두는 자신의 6번째 월드컵에서 마지막 전설을 만들 수 있을까? 과연 CR7은 월드컵 토너먼트 첫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포르투갈 역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런데 반대편에는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오넬 메시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 이후 많은 사람들은 고트 논쟁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메시는 단순히 호날두를 넘어선 수준이 아니라 페레와 마라도나마저 뛰어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는 월드컵 우승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파 아메리카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21년과 2024년 연속 우승에 성공했고, 즉 메시는 현재 대표팀에서 메이저 대회 3연패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에 도전합니다. 무려 메이저 대회 4연속 우승입니다. 거기다 수많은 월드컵 기록들까지 메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한 경기만 더 승리하면 월드컵 역사상 최다 승리 선수, 그리고 현재 마라도나와 함께 월드컵 통산 도움 8개 공동 1위, 도움 하나만 더 추가하면 메시는 단독 1위가 됩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가 이번에도 깊이 올라간다면 메시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득점 기록까지 더 벌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48개국 체제로 경기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가 상상 이상의 숫자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르헨티나가 다시 우승한다면 어쩌면 모든 논쟁은 진짜 끝날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월드컵 이후의 우승을 경험한 마지막 선수는 1994년과 2002년 브라질의 로날도 나자리오였습니다. 그 이후 20년 넘게 아무도 같은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메시가 또 한 번 우승한다면 월드컵 2번, 수많은 코파 아메리카, 그리고 커리어의 거의 모든 트로피, 그때도 과연 누가 메시 위에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단순한 대회가 아닙니다. 현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전설의 마지막 전쟁에 가깝습니다. 호날두는 메시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메시가 다시 한번 모두를 멀리 따돌리게 될까요? 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단순히 메시와 호날두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번 대회는 한 시대를 지배했던 전설들이 커리어 마지막 장으로 향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이름, 바로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1985년생, 올해로 벌써 40살.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유럽 최고 수준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만 이 700분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40세 선수라는 걸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물론 전성기 시절처럼 엄청난 활동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 경기를 읽는 시야, 그리고 흐름을 지배하는 축구 지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크로아티아는 모드리치 세대가 등장하기 전까지 진정한 월드컵 강호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드리치, 페리시치, 라키티치로 이어지는 황금 세대는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를 월드컵 최대 이변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3위, 두 대회 연속 4강 진출. 이건 세계에서도 극소수 국가만 해낼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항상 모드리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국가대표 196경기를 기록 중이며 유럽 선수 기준으로 로날도 다음 가는 200경기 대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모드리치의 세 번째 주장 월드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전보다 부담이 훨씬 큽니다. 크로아티아가 세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과연 모드리치는 자신의 마지막 국제 무대에서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살아있는 전설, 바로 보스니아의 영웅 에딘 제코입니다. 그는 2014년 보스니아를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보스니아 월드컵 역사상 첫 골, 첫 승리까지 모두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리어 마지막 장에 들어선 지금도 제코는 다시 한번 보스니아를 월드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더 대단한 건 그가 단순한 정신적 리더 역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여전히 보스니아 공격의 중심입니다. 예선에서만 6골을 넣으며 팀 내 최고 득점자 그룹에 이름을 올렸고, 이탈리아와의 숨막히는 플레이오프에서는 직접 결정적인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보스니아는 결국 승부차기 끝에 월드컵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는 모드리치와 지게코 외에도 수많은 베테랑들이 돌아왔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이름 중 하나는 마누엘 노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상과 부진 이후 노일의 독일 대표팀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 노이어는 다시 한번 자신이 왜 한 시대 최고의 골키퍼였는지를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독일 대표팀은 골키퍼 자리에서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테르스테겐은 경기력 기복이 크고, 바우만은 가능성은 있지만 월드컵 같은 거대한 무대에서 믿고 맡기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시 마누엘 노일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일은 단순히 골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팀 전체를 안심시키는 골키퍼이기 때문입니다. 경험, 카리스마, 큰 경기에서의 존재감, 이건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레스타전에서 실수가 있긴 했지만 적어도 1차전만큼은 전성기 노일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반사신경, 수비 라인을 지휘하는 능력, 그리고 골문 앞에서의 차가운 침착함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는 아직도 클럽에서 주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이야말로 노이엘가 독일 대표팀 골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되찾는 순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월드컵에서 신모드가 되는 골키퍼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귀일레모 오초아를 떠올립니다. 세계 축구에서도 거의 설명이 안 되는 존재죠. 이상하게도 오초아는 월드컵이 아닐 때는 비교적 조용합니다. 그런데 월드컵만 시작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특히 2014년과 2018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이미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강팀들을 상대로 믿기 힘든 선방쇼를 펼치며 혼자 힘으로 멕시코 골문을 철벽 요새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2022년 오초아는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르완덥스키의 페널티킥을 막아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오초아는 월드컵이 열려야만 각성하는 골키퍼다. 그리고 이제 커리어 6번째 월드컵, 오초아가 다시 돌아옵니다. 흥미로운 건 멕시코가 또다시 악연 있는 팀들과 얽혀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오초아의 월드컵 모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동하게 될까요? 아시아에서 가장 화제를 모으는 이름은 단연 유토 나가토모입니다. 그는 일본 선수 최초로 월드컵 5회 연속 출전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 발탁 직후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은 많은 팬들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나가토모는 최근까지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곧 40살이 되는 선수. 심지어 소속팀에서도 꾸준히 선발로 뛰지 못하는데 왜 대표팀에 뽑히냐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나가토모의 대답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왜 제가 여기 있는지 모두 알게 될 겁니다. 40살을 앞둔 선수의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번 월드컵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줍니다. 1991, 1992년생 한 시대를 지배했던 세대가 이제 마지막 무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름 바로 네이마르입니다. 솔직히 말해 네이마르가 다시 브라질 대표팀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탁은 2023년 10월 이후 첫 대표팀 복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은 사실상 네이마르 커리어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사우디에서 뛰던 시절 그는 시즌당 수천억 원 규모의 엄청난 연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따라온 건 영광이 아니라 부상이었습니다. 몇 경기 뛰지도 못한 채 시즌 대부분을 날려버렸고 팬들의 비판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돈만 받고 사라진 선수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네이마르는 자신을 되찾기 위해 산토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부상은 끝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복귀 후에도 경기력은 불안정했고 주변 분위기는 사실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네이마르의 커리어는 정말 끝난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다시는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드컵이 가까워질수록 네이마르가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8경기에서 1골 2도움.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장에서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특유의 리듬감, 즉흥적인 개인기, 거리축구 감성이 살아있는 드리블, 한때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던 네이마르다운 플레이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네이마르의 라스트 댄스가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월드컵에서의 부름만 놓고 보면 네이마르는 어쩌면 호날두보다 더 비극적인 선수일지도 모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브라질은 압도적인 우승 후보였습니다. 컨페더레이션스컵 우승 이후 브라질 국민들은 모두 월드컵 우승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네이마르가 8강에서 부상을 당했고 직후 브라질은 독일과 역사적인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경기 중 하나가 탄생했죠. 미네이랑에서 벌어진 7대1 참패. 그날의 패배는 브라질 현대 축구 역사상 가장 큰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브라질 사람들은 그 상처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그리고 2022년에도 비슷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언제나 가장 큰 기대를 안고 월드컵에 들어갔고 결국 가장 큰 아쉬움을 남긴 채 떠나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대회인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우승컵을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만든 전설들과의 작별 인사에 더 가깝습니다. 메시, 로날도, 네이마르, 모드릭, 노이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팬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던 이름들이 이제 자신들의 마지막 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영광 속에서 끝날 것이고 누군가는 아쉬움 속에서 무대를 떠날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그들은 이미 축구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우리는 아마 하나의 슬픈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전설들의 시대가 정말 끝나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또 모르죠. 축구는 원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스포츠니까요. 어쩌면 로날도가 커리어 마지막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메시가 역사상 가장 완벽한 마지막 챕터를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네이마르가 축구 역사상 가장 미친 복귀 스토리를 써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월드컵에서 마지막에 웃게 될 선수는 누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축구 이야기와 분석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